오늘도 거울을 보며 한숨 쉬셨나요? 안녕하세요. 65세 피부과 전문의 김기태입니다. 40년간 수많은 피부 환자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어제 75세 김순자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거울 보기가 무서워요. 얼굴에 기미와 검은 점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요. 화장해도 가려지지 않고 손자들이 할머니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침에 세수하다가 거울을 보면서 이 자리에 이런 게 있었나? 하고 놀라신 적,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을 가리고 싶어지는 마음, 젊었을 때 고운 피부를 가졌던 자신을 그리워하는 마음 말이에요. 사실 저도 60대에 접어들면서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도 내 얼굴에 생긴 기미와 검버섯이 신경 쓰였거든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나이 앞에서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연구했습니다. 40년간 축적된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정말 효과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들이 영향을 주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는 진짜 원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멜라닌 세포의 과도한 활성화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젊을 때는 이 세포들이 질서정연하게 일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일부 세포들이 과로에 시달려서 너무 많은 멜라닌을 만들기 시작해요. 마치 공장에서 기계 하나가 고장나서 제품을 과도하게 생산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두 번째는 자외선의 누적 손상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받아온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축적되어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세대는 자외선 차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세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폐경기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피부의 멜라닌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이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미가 더 진해지거나 새로운 기미가 생기기도 해요. 네 번째는 피부 재생 주기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28일이었던 피부 재생 주기가 60대가 되면 45일 이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색소 침착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피부 pH의 변화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알칼리성으로 변하기 쉬워요. 이렇게 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외부 자극에 민감해져서 색소 침착이 더 쉽게 일어나요. 여섯 번째는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영양분 공급도 부족해져요. 이것도 색소 침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에요. 일곱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미세한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요. 이런 염증이 멜라닌 생성을 자극해서 기미와 검버섯을 만들어내요.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멜라닌 생성을 촉진해요. 특히 우리 세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오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해서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들을 시도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꼭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레몬을 얼굴에 바르는 방법이 유명하죠. 레몬에 들어있는 시트르산이 기미를 없앨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레몬은 광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햇빛에 노출되면 오히려 더 심한 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 있어요. 72세 박영희 할머니는 레몬 팩을 하고 나서 햇빛을 받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으셨어요. 2도 화상이었는데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아서 지금도 고생하고 계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위험해요. 베이킹소다는 강한 알칼리성 물질이라서 피부의 산성 보호막을 파괴해요. 그러면 피부가 더욱 민감해지고 자극에 취약해져서 오히려 색소 침착이 악화될 수 있어요. 69세 최정숙 할머니는 베이킹소다로 매일 얼굴을 문지르다가 피부염이 심하게 생겼어요. 빨갛게 부어오르고 따가워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지만 그때의 기억 때문에 아직도 세수하기가 무서우시대요. 감자팩도 흔히 사용하시는데 감자의 비타민C가 기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생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햇빛에 노출된 감자는 더욱 위험해요. 치약을 바르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치약에는 불소, 계면활성제, 연마제 등이 들어있어서 얼굴 피부에는 너무 자극적이에요.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피부를 손상시켜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요. 소금으로 문지르거나 설탕으로 팩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물리적인 자극은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서 염증을 유발해요. 염증이 생기면 오히려 멜라닌 생성이 촉진되어서 기미가 더 진해질 수 있어요. 이런 민간요법들의 공통점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피부는 28일에서 45일의 주기로 재생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최소 한 달 이상은 기다려야 해요. 급한 마음에 자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만 상하게 되죠. 그럼 이제 정말 효과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찾아낸 검증된 방법이에요. 가장 핵심은 사과 식초와 토마토의 조합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피부의 pH를 약산성으로 맞춰주고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서 색소 침착된 세포들이 자연스럽게 탈락하도록 도와줘요. 또한 아세트산은 티로시나제라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서 새로운 멜라닌 생성을 방지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 인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분해하는 작용을 해요. 또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재생을 도와줘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예요. 사과 식초의 산성 환경에서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3배 이상 증가하고 동시에 사과 식초의 자극은 토마토의 진정 성분으로 완화돼요. 정확한 제작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재료를 준비하세요. 유기농 사과 식초 1큰술, 신선한 토마토 반개, 증류수 2큰술이 필요해요. 사과 식초는 반드시 5% 농도의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세요. 일반 식초는 너무 자극적일 수 있어요. 토마토는 완전히 익은 것을 선택하세요.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토마토를 으깬 후 체에 걸러서 즙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제작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토마토즙 2큰술에 사과 식초 1큰술을 넣고 잘 섞어요. 그 다음 증류수 2큰술을 추가해서 희석시켜요. 이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너무 진하면 자극적이고 너무 묽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사용법도 정확히 지켜주세요. 저녁에 세수를 깨끗이 한 후에 사용하세요. 화장솜에 적셔서 김이나 검버섯 부위에만 살살 발라주세요. 전체 얼굴에 바르지 마시고 문제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사용하세요. 10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그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일주일에 3회 정도가 적당하고 매일 하시면 안 돼요. 주의사항도 꼭 지켜주세요. 처음 사용할 때는 귀 뒤나 팔 안쪽에 테스트해보고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사용 중에 따갑거나 빨갛게 되면 즉시 중단하고 찬물로 씻어내세요. 낮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산성 성분이 햇빛과 만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악화될 수 있어요. 사용 다음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이 방법과 함께 내부 관리도 중요해요. 피부는 몸 전체의 건강이 반영되는 거울이거든요.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많이 드세요. 키위에는 비타민C가 오렌지의 2배나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기존 색소를 분해하는 작용을 해요. 하루에 키위 한 개씩 드시면 좋아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의 해독 작용을 도와줘요. 또한 비타민 A, C, E가 풍부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돼요. 일주일에 3, 4회 정도 드시면 좋아요. 사골국이나 닭발, 족발 같은 음식도 콜라겐이 풍부해요. 하지만 기름기가 많으니까 깔끔하게 우려낸 국물 위주로 드세요. 일주일에 1회 정도가 적당해요. 견과류도 좋아요. 아몬드, 호두, 브라질너트에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해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돼요. 피부 재생 주기를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 부드러운 각질 제거를 해주세요. 시중에 파는 스크럽제보다는 쌀뜨물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방법이 좋아요. 쌀뜨물에는 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를 진정시켜줘요. 첫 번째 쌀뜨물은 버리고 두 번째 것을 받아서 하룻밤 발효시킨 후 세수하시면 돼요. 반신욕도 도움이 돼요. 일주일에 2에서 3회 15분 정도 미지근한 물에서 반신욕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 재생이 촉진돼요. 물 온도는 38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자외선 차단도 정말 중요해요. 기존 기미가 더 진해지는 걸 막으려면 꼼꼼한 자외선 차단이 필요해요. 하지만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물리적 차단 방법도 함께 사용하세요. 모자, 양산, 긴팔옷 등으로 직접적인 햇빛을 피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세요. 꼭 나가야 한다면 그늘로 다니시고 15분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주세요. 식단으로도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어요. 익힌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라이코펜이 체내에서 자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해줘요.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요. 녹차도 좋아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줘요.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 마시시면 되는데 카페인이 있으니까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멜라닌 생성을 촉진해요. 명상, 요가, 산책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충분한 수면도 필수예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해져요. 이 시간에는 꼭 잠을 주무시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세요. 오메가3 지방산도 도움이 돼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에 많이 들어있고 아마씨나 치아시드에도 풍부해요. 염증을 줄이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거든요. 항염 식단도 중요해요. 설탕, 밀가루, 튀긴 음식은 염증을 증가시키니까 피하시고 대신 항염 작용이 있는 강황, 생강, 마늘, 양파 등을 많이 드세요. 이제 실제로 이런 방법들로 좋아지신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74세 이순옥 할머니 사례예요. 할머니는 20년 넘게 얼굴 전체에 기미로 고생하셨어요. 특히 광대뼈 부분이 심해서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손자들과 사진 찍기도 싫어하셨고 외출할 때도 항상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셨죠. 할머니에게 사과 식초와 토마토 조합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기미 가장자리가 연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확실히 옅어졌고 3개월 후에는 화장으로 완전히 가려질 정도가 되었어요. 지금은 6개월째 관리하고 계시는데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손자들과 사진도 마음껏 찍고 친구들도 나 피부 좋아졌다고 부러워해요. 정말 감사해요. 두 번째는 78세 박만수 할아버지 사례예요. 할아버지는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특히 이마와 뺨에 큰 검버섯들이 여러 개 있어서 외관상 많이 신경 쓰이셨죠. 당뇨도 있으셔서 피부가 더 예민한 상태였어요. 당뇨 환자는 피부가 민감하니까 농도를 더 낮춰서 시작했어요. 토마토즙 3큰술에 사과 식초 반 큰술, 증류수 3큰술 비율로 했죠. 일주일에 2회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꼼꼼히 보습해드렸어요. 첫 달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할아버지가 실망하셨는데 두 번째 달부터 검버섯 가장자리가 각질처럼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는 작은 검버섯들은 거의 사라졌고 큰 것들도 상당히 옅어졌어요. 지금은 8개월째인데 검버섯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당뇨 때문에 피부가 늘 거칠었는데 이제는 촉촉하고 부드러워졌다고 하세요. 혈당 조절도 더 잘 되고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좋아하세요. 세 번째는 71세 김영자 할머니 사례예요. 할머니는 폐경 후에 갑자기 기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임신했을 때 생겼던 기미가 다시 진해졌고 새로운 기미들도 계속 생겼어요. 또 피부가 매우 민감해서 화장품을 바르면 트러블이 생기는 상태였어요. 민감성 피부이시니까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처음 2주간은 토마토 즙만 단독으로 사용하게 해서 피부가 적응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사과 식초를 아주 소량씩 섞어서 농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갔어요. 1개월 후부터 기미가 조금씩 연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신 건 피부 트러블이 줄어든 거였어요. 예전에는 화장품만 발라도 뾰루지가 났는데 이제는 괜찮다고 하세요. 4개월 후에는 기미가 상당히 옅어졌고 피부 전체적으로 톤이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피부가 건강해져서 화장품 사용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하세요. 지금은 7개월째인데 젊었을 때와 비슷한 피부 상태를 되찾으셨어요. 네 번째는 76세 최정남 할아버지 사례예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셔서 얼굴 전체에 크고 작은 검버섯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코와 이마 부분이 심해서 멀리서 봐도 눈에 띌 정도였죠. 할아버지는 처음에 효과를 의심하셨어요.
40년 넘게 있던 검버섯들이 그렇게 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부인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었어요. 첫 2개월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3개월째부터 검버섯들이 마치 딱지처럼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도 그때부터 효과를 실감하고 더 열심히 관리하셨어요. 6개월 후에는 80% 이상의 검버섯이 사라졌어요. 작은 것들은 완전히 없어졌고 큰 것들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이제 거울 보는 게 즐겁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자신 있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울 권리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방법들의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피부 타입, 기미의 깊이, 검버섯의 크기 등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다르고 정도도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최소 3개월, 보통 6개월 정도는 꾸준히 관리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개인차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효과를 보시는 반면 어떤 분은 6개월이 지나야 변화를 느끼세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각자의 피부 상태와 재생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피부 내부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꾸준히 관리하시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관리하는 동안 몇 가지 주의사항도 꼭 지켜주세요. 첫째,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빨리 효과를 보고 싶다고 해서 농도를 진하게 하거나 사용 횟수를 늘리면 안 돼요.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줘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둘째, 다른 화학적 박피제나 레이저 시술과 함께 하지 마세요. 피부가 과도하게 자극받아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으면 그것에 집중해서 꾸준히 해보세요. 셋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가려움, 따가움, 발진 등이 생기면 바로 찬물로 씻어내고 며칠 쉬었다가 농도를 낮춰서 다시 시작하세요. 넷째, 생리전이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사용을 피하세요. 호르몬 변화로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다섯째, 여름철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땀과 자외선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니까 사용 횟수를 줄이거나 농도를 낮춰서 사용하세요. 여섯째, 사용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세요. 산성 성분이 피부를 일시적으로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일곱째, 다른 강한 화장품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레티놀, AHA, BHA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여덟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시라면 사용하지 마세요.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아홉째,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회복된 후에 사용하세요. 열째,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건데 목과 손 등도 함께 관리하세요. 얼굴만 좋아져도 목과 손의 기미가 더 눈에 띌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동안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매주 같은 조건에서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보시면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니까 작은 변화를 놓치기 쉽거든요. 식단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외부 관리를 해도 몸 안에서 염증이 계속 생기고 있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특히 혈당 관리가 중요해요. 혈당이 높으면 당화 반응이 일어나서 피부 노화가 가속화되고 색소 침착도 악화돼요. 단순당은 피하시고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드세요.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루에 물 8잔 이상 드시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서 피부 개선에 도움이 돼요. 단,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니까 피하세요. 장 건강도 신경 써주세요.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염증성 물질이 혈관을 통해 피부로 가서 트러블을 일으켜요.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피부의 영양분 공급을 늘려주고 근력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피부 재생을 도와줘요. 스트레스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증가로 이어져서 콜라겐 분해를 촉진하고 멜라닌 생성을 자극해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필수예요. 수면 부족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켜서 피부 재생을 방해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꼭 주무시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실내 환경도 관리해주세요. 너무 건조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니까 적정 습도를 유지하세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면 도움이 돼요. 정기적인 피부과 검진도 받으세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전문의에게 피부 상태를 점검받고 조언을 구하세요. 혹시 다른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가족들의 격려와 지지도 중요해요. 혼자서 관리하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서로 변화를 확인해주고 격려해주시면 동기부여가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울 권리가 있습니다. 기미나 검버섯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위축될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개선 가능한 문제예요. 75세인 저도 지금 이 순간까지 관리하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에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거울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분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용기를 내서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100% 완벽한 피부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피부는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도 다르니까요.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해 보세요.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외모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 꾸준한 관리도 가능해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아름다운 피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무리한 관리보다는 건강한 방법으로 천천히 개선해 나가세요. 여러분의 도전과 변화를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 후기를 남겨주세요. 성공 사례든 어려움이든 모든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아름다워져요. 오늘도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 지어보세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